만약 여러분의 시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항상 지치고 일정에 뒤처지고 또는 결코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가 자제력 부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대 사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환상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파괴하고 창의력을 갉아먹으며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0년도 더 전에 지구 반대편의 일본인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여러분이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연평균 1591시간을 일합니다. 일본에서는 그 숫자가 거의 1000시간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삶의 철학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일본의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지칠 줄 모르고 일합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처럼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의 지역들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다른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휴식, 현재의 머무름, 순간의 아름다움, 그리고 장수에 대한 그렇게 심오한 문화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일을 덜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15년 동안 4000명 이상의 성인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 사람들은 가장 생산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활동에서 가장 깊은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존재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인들이 시간을 지배한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 초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더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간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맥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경험했고 학교에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의 가르침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경험한 23살의 미국인 청년입니다. 제1장 바쁨의 덫. 맥스는 매일 아침 5시 47분에 일어났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6시 이전에 일어난다고 어디선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영상에서 배운 포모도로 기법을 사용하여 25분마다 알람이 울리도록 시간대별로 나뉘고 색깔별로 분류된 거대한 작업 목록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맥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10분 동안 명상을 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여준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달리기를 했습니다. 아침 운동이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꼼꼼하게 계획된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 7시 정각이 되면 그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한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디지털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에게는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목표가 있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도 있었고 팟캐스트도 들었으며 다양한 강의도 수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이 찾아올 때마다 맥스는 가슴에 똑같은 무거운 느낌을 안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과제를 완료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했어야만 하는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목록에는 항상 남겨진 항목이 있었습니다. 항상 한 걸음 더 앞서 있어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완벽한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23살의 맥스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그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10월의 목요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맥스에게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3일 동안 각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모든 문장을 연습하고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부분의 시간을 재며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컴퓨터를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이 잘못된 파일을 저장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일간의 작업, 하룻밤에 6시간의 수면, 트럭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카페인, 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거의 2분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컴퓨터를 닫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어폰도 팟캐스트도 오디오북도 없이 그저 몇 시간 동안 목적지 없이 걸었습니다. 맥스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거리의 작은 서점을 지나친 것은 바로 이 산책 도중이었습니다. 오래된 책들과 낡은 표지들 사이 창문 너머로 노란색 종이에 손글씨로 단순한 제목이 적힌 책 한 권이 표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라이의 시간. 그는 자신이 왜 그곳에 들어갔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책을 샀는지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는 그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잃어버린 작업물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 애쓰면서 맥스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 맥스의 생각을 완전히 멈추게 만든 책의 첫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현대인은 시간을 무찔러야 할 적으로 대한다. 사무라이는 시간을 존중해야 할 스승으로 대했다. 그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시간과 맺고 있는 관계, 즉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는 시계와 싸우는 전투였습니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전투였고, 전쟁은 정의상 그것을 치르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 책은 맥스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마는 영어나 서구권의 어떤 언어로도 직접적으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보통 공간이나 여백, 쉼으로 번역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의미의 깊이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마는 간격입니다. 멜로디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음표 사이의 침묵입니다.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단어 사이의 공간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호흡의 멈춤입니다. 일본인들에게 마는 무언가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는 그 자체로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맥스의 세상을 뒤집어 놓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마가 없는 일정은 생산성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제3장 첫 번째 가르침. 맥스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자신의 일정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색깔 블록들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쉼은 없었습니다. 어떤 유용한 활동으로 즉시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휴식 시간조차 생산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다시 모든 것을 소진하기 위해 배터리처럼 자신을 충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라는 개념은 도교에서 유래했으며 일본 문화에 깊이 흡수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건축에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일본의 집은 벽이 아닌 여백과 열린 공간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음악에도 나타납니다. 작곡가 다케미스 도루는 침묵을 악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무술에도 등장합니다. 가라테에서 효과적인 타격은 즉 움직임 사이의 간격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무라이에게 많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간격 속에 머무는 법을 모르는 전사, 행동 사이의 공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법을 모르는 전사는 죽은 전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라이가 관찰하고 숨을 쉬고 상대방이 무엇을 할지 파악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맥스는 무언가 행동하기 전 여백의 시간을 가졌던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검객일지도 모르는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맥스는 생각했습니다. 말을 모르는 자는 삶을 모르는 것이다. 그는 플래너를 집어들었고 난생 처음으로 빈 공간을 채우는 대신 그 빈 공간들을 지켜내기 시작했습니다. 제4장 두 번째 가르침. 이치고 이치에. 몇 주 후 맥스가 동네 카페에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옆에 두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자신이 커피 맛을 전혀 음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그저 기계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낸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는 거의 비어있는 컵을 바라보며 가슴에 이상한 통증, 일종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맛도 느끼지 못한 채 마셔버린 수많은 커피들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동안 흘러가 버린 모든 아침들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이치고 이치에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치고 이치에는 매 순간, 매 만남, 매 대화, 매 경험이 완전히 독창적이며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텅 빈 동기부여 명언으로서가 아니라 물리적이고 철학적인 현실로서 말입니다. 이 개념은 일본의 다도에서 유래했습니다. 다도 명인들은 각 다도 의식을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시간인 것처럼 치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지막도 아니고 최고도 아닌 오직 유일한 시간으로서 말입니다. 주최자는 모든 몸짓, 모든 움직임, 모든 세부 사항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치 그 경험이 결코 반복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16세기 최고의 다도, 명인으로 여겨지는 철학자 센노 리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각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이 당신들 사이의 유일한 만남인 것처럼 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맥스는 책을 덮고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년 동안 현재를 발판 삼아 살아왔지만 결코 현재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일정표의 다음 블록, 다음 과제, 다음 목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동안 삶이 진정으로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인 현재는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컵을 집어들고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온전한 집중을 담아 한 모금 한 모금 마셨습니다. 훗날 그는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였다고 말했습니다. 제5장, 속도의 무게.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배웠다고 해서 맥스가 하루아침에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맥스는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확인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효율성을 따지지도 않고 진정한 휴식을 취할 때마다 그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경쟁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다고. 너는 뒤처지게 될 거야.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서구 문화가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심어준 목소리였습니다. 허슬 컬처의 목소리. 잠은 죽어서나 자라. 일어나서 뼈 빠지게 일해라. 그리고 그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맥스를 둘러싼 사회 전체가 그 목소리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휴식은 게으름이었습니다. 쉬는 것은 나약함이었습니다. 비워두는 것은 낭비였습니다. 그때 맥스는 세 번째 가르침을 읽었고 그것이 그 목소리를 영원히 깨뜨렸습니다. 하라, 하치, 부. 그것은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일본의 섬, 오키나와의 원칙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배가 80% 정도 찼을 때 먹는 것을 멈춥니다. 배가 터질 것 같을 때도 아니고 완전히 만족했을 때도 아닙니다. 80%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체가 포만감을 인식하는 데는 약 2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다면 당신은 사실 이미 과식한 것입니다. 단지 아직 그 사실을 모를 뿐이죠. 하지만 맥스는 식단 관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끈 것은 설명 바로 아래에 책이 덧붙인 메모였습니다. 하라, 하치, 부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다. 훈련, 일, 집중력, 절대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지 마라. 항상 20%의 여유를 남겨두어라. 하루 만에 비축량을 모두 소진한 사람은 내일을 위해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맥스는 그 문장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항상 100% 혹은 120%의 모델로 움직여왔습니다. 일할 때는 한계까지 일했습니다. 공부할 때는 더 이상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기진맥진할 때까지 운동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왜 항상 피곤한지 의아해했습니다. 하라하치 부는 현대의 어떤 생산성 전문가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못한 것을 드러내주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매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도 여전히 내어줄 무언가가 있도록 적당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맥스가 오래된 책의 누렇게 바랜 페이지에서 발견한 것을 현대 과학은 연구실에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의 저자인 뇌신경 과학자 매튜 워커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허슬 컬처가 애써 무시하고 싶어 했던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선형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는 주기를 가지고 작동하며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휴식, 몽상,
비어있음의 시간은 기억, 통합, 창의성, 의사결정을 위해 생물학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즉, 일본인들이 수천 년 동안 실천해온 많은 신경학적으로 뇌가 가장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워커는 휴식 부족은 영광의 훈장이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 집중력, 그리고 삶에 대한 관리의 실패다라고 썼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음챙김 연구에 전념해온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앨런 랭어는 현재 순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더 큰 만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작업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치에는 신비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경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보건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하라하치 부의 원칙을 근무 시간에 적용한 일본 기업의 근로자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들이 한계까지 밀어붙인 동료들보다 번아웃 사례가 평균 34%더 적었고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성과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맥스는 이 데이터를 읽으며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마침내 그에게 인간이 되어도 좋다고 허락해준 것 같았습니다. 제6장, 네 번째 가르침. 맥스는 거의 무시하고 건너뛸 뻔했습니다. 책에는 네 번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에서 두 번째 장이었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시젠과 모노노아와레. 그는 이미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앞선 세 가지 원칙만으로도 그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계속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은 바로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시젠. 그것은 자연스러움을 의미합니다. 도교에서 유래하여 일본 철학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시젠이란 생산성을 강요하며 역행하는 대신 자신의 행동을 타고난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경에는 지혜로운 자는 강물과 싸우지 않는다.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배울 뿐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무라이는 전투 기술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진지함으로 자연의 순환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맑은 시간과 안개가 낀 듯 흐린 시간이 있고 힘이 넘치는 시간과 약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지 않은 타이밍에 싸우려 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맥스는 하루 중 뇌가 완전히 불타오르듯 창의적이고 집중력이 높고 두뇌 회전이 빠른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가 쓰는 모든 단어가 엉망인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지 않은 시간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커피를 더 마셨고 더 많은 압박감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제는 그 흐름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맥스를 아파트 바닥에 주저앉아 인생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든 것은 바로 모노노아와레였습니다. 모노노아와레는 일본 문화에서 가장 심오하고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대략 사물의 부드러운 애수 또는 덧없음에 대한 인식으로 번역됩니다. 그것은 매 순간이 덧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고유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감정을 묘사합니다. 벚꽃, 바로 그 유명한 사쿠라입니다. 그들은 이 개념의 궁극적인 상징입니다. 일본인들은 벚꽃이 며칠밖에 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벚꽃의 아름다움은 그것의 덧없음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축하하는 것입니다. 책은 맥스가 3번이나 밑줄을 친 문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시간의 가치를 배우지 못한다. 그것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사람은 불안감에 마비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인 뒤 평온한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고요한 절박함. 맥스가 알던 광적인 절박함이 아닙니다. 새벽 2시에 컴퓨터 앞에서 눈을 충혈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온 절박함입니다. 지금 존재하고 내일은 똑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이 순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맥스는 깨달았습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 초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7장, 맥스의 변화. 그 후 몇 달 동안 맥스는 단순한 변화들을 만들었습니다.
극적이거나 혁명적인 것이 아닌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정에 말을 추가했습니다. 어떤 과제도 차지할 수 없는 의도적인 빈 공간들,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에너지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 목적지 없이 생각하기 위해 침묵이 그저 침묵이 되게끔 내버려 두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대화 속에서 이치고 이치에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주 전화를 걸어오시는 어머니와 통화할 때 말입니다. 예전에는 한 귀로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눈은 항상 컴퓨터 화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로 귀를 기울이기 위해 하던 모든 것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중 하나에서 어머니는 그가 예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것은 그를 오랫동안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터에 하라, 하치불을 도입하여 한계에 다다랐을 때가 아니라 에너지가 80% 정도 남았을 때 업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신이 지칠 때까지 일했을 때보다 더 많은 열정과 창의력, 에너지를 가지고 출근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리듬과 싸우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언제 자신이 몰입 상태에 있고 언제 막혀 있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 일을 밀어붙이는 대신 그 시간을 기계적인 작업이나 휴식, 목적 없는 산책을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노노아 와레, 그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맥스에게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을 직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세월의 흐름, 경험의 유한함, 아버지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매번 찾아뵐 때마다 그 무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우울함이 아니라 진실로서 받아들였을 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과정을 최적화하려는 관리자로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순간, 바로 이 특정한 시간,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8장, 요약,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지하게 멈춰서 생각해 본다면 이 각각의 가르침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 간격, 멈춤, 비어있음은 부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마가 없는 일정은 쉼표 없이 연주되는 악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이치고 이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이 순간은 우리에게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나 각각의 경험을 그 진정한 의미로 대하라고 도전합니다. 독창적이고 결코 반복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을요. 하라하치 부 80%의 지혜는 노력의 증거로서 지쳐야만 한다는 포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더 피곤하다고 해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보존할 때 당신은 더 효율적이 됩니다. 시젠, 자연과 함께 흐르는 것,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리듬을 관찰하며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선형적으로 생산하는 기계가 아니라 순환 속에서 기능하는 생명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말입니다. 모노노아 와레, 덧없음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것, 즉 불안감이 없는 절박함을 선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각 순간이 유일하다는 인식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장입니다. 맥스의 문제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자제력이 부족한 것도, 계획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존재감이 부족하고, 마가 부족하고, 이치고 이치에가 부족하며,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속도를 줄여야 할지, 언제 그저 존재해야 할지 아는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모든 전투와 규율, 책임을 짊어졌던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 배워야 할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머무는 것, 진정으로 그 안에 산다는 것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 말입니다. 현재에서 도망쳐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것을 멈추겠다는 선택. 막상 그 미래에 도착하면 또다시 벗어나고 싶어질 텐데도 말입니다. 여기에 있겠다는 선택. 온전히 이곳에 머물겠다는 선택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서둘러 지나쳐온 사람은 그 어떤 순간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삶의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젠의 가르침입니다. 이 영상을 끄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온전히 존재했나요? 단지 물리적으로만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며 내 생각들 사이에 말을 품고 가슴 속에 잊히고 이치애를 지닌 채 말입니다. 대답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면 아마도 그것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내일도, 월요일도, 시간이 더 날 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나도 딱 저렇게 느끼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한 가지를 해주세요.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매주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이야기와 교훈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런 콘텐츠를 더 원한다는 것을 제게 알려주는 것이며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댓글로 이 가르침들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마였나요? 이치고 이치애였나요? 아니면 하라하치 부였나요? 아래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들 중 하나를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분명 가치 있는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영상들은 여러분이 더 깊이 있고 목적을 가지며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똑같은 정성을 다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시간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으로부터 어떻게 배우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